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덴탈랩을 운영하고 있는 송성윤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오픈은 언제쯤 하게 되셨어요? 22년도 8월쯤, 여름쯤에 오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조금 덥고 비가 좀 많이 와서 인테리어 하다 고생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려고 열심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픈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네.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오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많은 고민도 되고 하셨을 텐데 어떤 계기가 음,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치과에서 기공 실장으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이제 치과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임금 문제도 있고 해서 원장님께서 그럼 한번 오픈을 해봐라. 영등포에 오픈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 치과랑 좀 가까이 오픈을 하려고 해서 영등포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기공과를 고대 치의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기들이 그때 당시 디트, 미트 이런 열풍이 있었는지 다들 디트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치과 원장님들 하시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동기나 선배나 후배들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오픈을 하거나 자기 치과를 하게 되겠다 하면은 그럼 얘네들 거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딱 이때쯤 맞춰서 오픈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쯤 오픈하자 해서 딱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기용물을 좀 괜찮게 보내주시나요? 그것도 뭐 다양한데요. 정말 좋은 기공물 좋은 치과 기공 선생님,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공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일도 좀 많이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치과 하는 정말 친한 친구도 그 친구도 정말 일 잘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오히려 더 쓴소리도 많이 하고 오히려 저도 피드백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조금 상생하는 관계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1인 기공소 오픈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완전 뭐 소형 아니면 대형으로 가니까 소장님이 보셨을 때 이제 소형으로 오픈하면은 뭐 이런 좀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소형으로 오픈을 하려면 일단은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AI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애초에 기계들도 정말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기계 가격도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형 기공소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소형 기공소를 하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인건비적인 문제들이 제일 크니까, 솔직히 기공소 운영하면서 나가는 돈은 인건비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일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조금 더 본인을 갈아 넣어야겠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조그맣게 열어서 조금만 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실 거면은 소형 기공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캐드 이제 작업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캐드는 어떤 거 주로 쓰고 계실까요?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캐드는 사실 3쉐입이에요. 그래서 3쉐입으로 웬만한 디자인들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소캐드로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쉐입으로는 웬만한 크라운이나 아니면 오로넥스 초기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커스텀 어버트먼트부터 해서. 그리고 엑소캐드는 사실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사실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3쉐입으로 다 하지만 아무래도 왁스업 크라운이나 이런 메쉬 수정하는 거는 엑소캐드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또 엑소캐드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온 프로그램들은 웬만한 거 다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써봐야 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웬만하면 써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로넥스 이제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세미나도 많이 네. 하시고 오로넥스 하실 때는 어떤 프로그램 좀 많이 쓰실까요? 오로넥스는 초기에 템퍼러리 디자인이나 처음에 바이트 잡거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3쉐입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3쉐입에서 임플란트 라이브러리 관련된 것들을 다 제가 만들기도 하고 제가 다 짜서 쓰고도 있고, 그래서 3쉐입으로 일단 처음에 많이 디자인을 하고요. 파이널 디자인이나 블렌더 가기 전에는 좀 아무래도 왁스업 크라운이 좀 편한 엑소캐드를 활용을 해서 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블럭은 혹시 어떤 거 좀 주로 쓰고 계실까요? 저희 블럭은 지금 거의 다 루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루젠을 쓰게 된 계기도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블럭 되게 많이 써봤었어요. 오로넥스를 쓰면서 저희는 이제 또 신터링기가 아무래도 열선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칠팅이 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루젠은 좀 토소 100%기도 하고 그래도 얘네들이 만들기에는 조금 정제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루젠을 쓰고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뭐 UNC 거 쓰고 있기는 한데 이제 UN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라데이션 블럭 저희가 나오는 색깔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UNC의 그라데이션 블럭이랑 그다음에 루젠 E2 에나멜 블럭을 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블럭이나 아니면 루젠 멀티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보니까 블럭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블럭 많이 쟁여놨죠. 그럼 지금 쓰시는 뭐 밀링기나 네. 프린터나 이제 모델 스캐너나 이런 것들도 저희 소개 좀 근데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 스캐너는 지금 도프사에서 나온 거 프리덤 X5를 쓰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99% 모델리스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스캐너로 사실 모델을 뜰 건 거의 없고 오로넥스에 활용하는 베리피케이션 지그나 아니면은 저희가 CNC로 보낼 수 없는 어버트먼트도 다 CNC 보내는데 CNC 보낼 수 없어서 저희가 밀링을 하거나 아니면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 같은 거를 투스텝으로 작업을 할 때 그럴 때만 활용을 하고 있고 웬만하면은 다 모델리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터링기는 저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터링기 같은 경우는 급속 신터링기 하나를 쓰고 그다음에 열선을 2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열선 같은 경우는 SIC 열선으로 된 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처음에 저희도 칸잘선을 쓰기를 시작을 하다가 이게 반대인가? 처음에는 쓰다가 이제 데케마에 들어가는 열선이랑 같은 열선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 카미유가. 그래서 그러면은 색감이나 이런 것들 좀 맞추기에는 저기 좋겠다 싶어서 신터링기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죠. 선생님 여기 보니까 제가 한자임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는 못 찍겠지만 여기 박스마다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인화해서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기공소 자체가 다 모델리스고 모델이 없다 보니까 보철물을 만들고서는 그거를 어떤 환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기공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라이브러리들을 쓰는 게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다 비슷하게 크라운들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대구치 16번 같은 경우가 여러 개가 있다, 26번 여러 개가 있다 하면은 어떤 환자 건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디자인을 하고 그 환자의 사진을 캡처를 해서 박스에 넣어놓고 이제 모델에다가 크라운 맞히듯이 저희는 박스에 사진을 보고 박스에 크라운을 이렇게 찾아서 넣어야 헷갈리지 않고 섞이지 않더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아시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베리콤사에서 나온 LCD 프린터만 쓰고 있다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템포러리를 오로넥스 템포러리 같은 경우나 가끔 뽑아야 될 모델이나 이런 것들 좀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시작이 되면서 많이 알아주시는 아시가를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시가를 쓰고 있고 제가 이제 뭐 블럭이나 사실 이런 프린터 같은 경우들은 조금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장비들도 웬만하면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저희가 사실 기공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치과 원장님들이 뭐 예를 들어 뭐 문제가 생겼다, 진료를 하다가 보철물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제일 좋은 장비 그리고 좋은 재료를 써서 얘기를 해야 원장님들한테 저희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차이는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 쪽에서의 인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스캔의 변형의 문제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저희는 조금 저가는 그렇게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그런 장비들이 받쳐줘야 저희도 나중에 원장님들한테 할 말이 하나라도 더 생기니까 그렇게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STM이라고 지르코니아 내면 처리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요즘에 좀 화두에 올라와 있는 장비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지르코니아 내면을 플라즈마 처리를 해서 지르코니아 뭐 라미네이트라든지 아니면 쇼크라운이라든지 아니면 지르코니아 일레이 같은 거 내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맥스의 접착력 같은 접착력이 나오게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런 라미네이트나 쇼크라운이나 일레이 이런 데에 쓰고도 있고 아니면은 오로넥스 내면에 이제 세멘을 붙여야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린더나 메탈 실린더, 메탈 바들이 조금 더 잘 붙을 수 있게 그런 거를 위해서 쓰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앞면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기계고요. 장비들을 투자는 조금 아끼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밀링기는 지금 4대가 있는데 이 장비는 지금 저희가 데모로 받아서 도프에서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써보라고 데모로 주셔가지고 데모로 쓰고 있는 크래프트 플러스 장비고요. 장비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3대, 4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장비는 되게 고충이 많은 장비고요. 제가 치과에서부터 쓰던 장비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퇴직금으로 퉁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되게 오랫동안 이건 정말 오래된 장비라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탈 바나 메탈 이런 심벌 브릿지 같은 거 깎으려고 저희가 이제 500 장비를 들여왔죠. 가격은 좀 셌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쌌을 것 같은데. 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트 5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심히 쓰고 있죠. 요거 때문에 이제 독투사와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 협업을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해서 지금 도프 장비 쓰시는 분들 이거 되게 많으실 텐데 저희는 습식은 아예 안 쓰고요. 건식으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살 때는 습식으로 써보려고 샀기는 했는데 이게 습건식을 왔다 갔다 해보시면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귀찮고 번거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식으로는 안 쓰고 건식으로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반죽처럼 되는 게 너무 좀 맞아요. 그 힘들더라고요. 슬러지 만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고 그냥 저희가 오르넥스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블럭이 많아요. 여기 많이 지금 남습니다. 화면에 지금 당기는 게 여기만 있긴 한데 아까 전에 봤던 박스, 그다음 여기, 그리고 뒤에 거기도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네, 블럭이 좀 너무 많습니다. 막 나눠드린 블럭들도 많은데 블럭이 이제 아무래도 큰 케이스들이 블럭 하나에 하나를 깎으면 이제 블럭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다 모아는 뒀는데 이게 30T나 25T까지는 일반 크라운을 깎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아는 두고 있습니다. 여기 다 30T네요? 네, 여기는 다 위에는 30T.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밀링기를 각 회사마다 3개의 회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캠은 어떤 거로 쓰세요? 캠은 저희가 조금 멍청하긴 했는데 밀박스랑 하이퍼덴트랑 에이펙스 밀 3개를 다 씁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마니스 장비에는 밀박스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밀박스를 쓰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트를 샀는데 이제 크래프트를 살 때 크래프트는 하이퍼덴트밖에 못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하이퍼덴트를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 장비를 샀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3개 다 써보자 싶어가지고 에이펙스 밀을 붙여서 그냥 에이펙스 밀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장비마다 캠이 다 다르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 다 장비마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장단점이 그것도 되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에이펙스 밀로 깔고 어떨 때는 밀박스를 쓰고 어떨 때는 하이퍼덴트를 쓰고 막 이런 장단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다 써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 프로그램도 이것저것 다 쓰는데 캠도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쓰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써보니까. 저희는 되게 웃긴 게 직원일 친구들이 다 전연차예요. 연차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명은 아예 1년차 때부터 저희 기공소에서 일을 했던 친구고 한 명은 다른 기공소에서 한 1년 정도 일하다 온 친구인데 처음에 이제 얘네들이 오고 나서부터 저도 같이 처음부터 적응을 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진짜 저 밀박스 기계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마닉스 기계밖에.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처음에 오면서 같이 적응을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애들도 빨리 배우고 캐드도 또 빨리빨리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 캠을 지금 3개를 다 쓰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죠. 쓰셨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밀박스의 장점이 뚜렷하다, 하이퍼덴트의 뚜렷하다, 막 이런 게 있을까요? 특징이?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혼자 일하시는 기공소를 하실 거면 밀박스 사세요. 왜요? 밀박스가 제일 손이 안 갑니다. 계산이 좀 느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템플릿을 짜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계산이 조금 느리고 내가 손을 더 못 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못 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만큼 손을 안 대도 됩니다. 밀박스 나오는 결과값들이 약간 그런 결과값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퍼덴트나 에이펙스 밀은 에이펙스 밀은 거의 하이퍼덴트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대줘야 되고 그래야 좋은 결과값들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밀박스는 그냥 진짜 던지기만 해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일하시는 분이시나 아니면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캠에 네스팅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밀박스를 쓰면은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줄 수가 있죠. 저희도 그래서 오히려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작은 크라운들보다는 큰 크라운, 그러니까 오르넥스 같이 큰 애들 위주로 많이 깎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닉스로 이제 짜잘한 크라운들 위주로 깎고 있어요. 하이퍼덴트나 에이펙스 밀 같은 경우는 언더컷을 자동으로 얘네들이 잡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밀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언더컷들을 자기네들이 자동으로 잡아서
우리가 크게 손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언더컷이 안 생기는 크라운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잘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사실 얘네들이 위에서 사축으로 봤을 때 생기는 언더컷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계를 돌려보고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는 게 맞기는 한데, 밀박스는 웬만하게 자기가 깎을 수 있는 부분의 선에서는 얘네들을 돌려가면서 다 깎아요.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언더컷 영역에서는 무조건 다 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에 생기는 언더컷이나 이렇게 바깥에 생기는 언더컷 같은 경우들은 웬만하면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서 다 깎아내는데, 하이퍼덴트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그걸 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건 예전에 밀링을 했던 크라운이긴 한데, 보시면은 언더컷 처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언더컷 처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언더컷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디를 깎아내야 되는지 그 한계 각도 안에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템플릿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언더컷들을 정확하게 깎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리셋을 해서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이런 빨간 부분들 를 애초에 깎아주질 않고 그냥 평평하게 나오는 것들이 되게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이퍼덴트를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 이거를 왜 당연히, 저는 밀박스만 써봤었으니까 이거 왜 당연히 깎아야 되는 부분을 당연히 안 깎아내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결과값에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도프에서.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저는 이게 당연히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깎아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거를 쓰시는 소장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소장님들이 생각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오히려 나왔을 때 그냥 메스나 이런 걸로 이제 조각도로 오히려 더 다듬으시는 시간을 더 투자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큰 케이스는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손으로 다듬거나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모델리스 크라운을 하는데 컨택이 이런 식으로 메꿔져서 나왔다, 아니면 바이트나 이런 뭐 최대 품목가 메꿔져서 나왔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컨택이 안 맞고 그때부터는 바이트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아무리 디자인을 잘 해놓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캠에서 언더컷 때문에 미가공 영역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뭐 모델이 있으면 모델에서 맞추면 되겠지만, 모델이 없고 그리고 최대한 그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캐드캠을 하고 이 캠에 밀링을 돌리는 이유는 저희가 손을 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와서 맞추면 되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기계한테 시간을 쓰게끔, 기계가 최대한 더 많은 영역을 깎을 수 있게끔, 최대한 조금은 사람이 손이 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캠을 돌리실 때는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신경 써서 돌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지금 거의 하이퍼덴트로 하신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밀박스로 오로넥스 큰 케이스 할 때는 또 장단점이 있을까요? 밀박스 오로넥스 잘 나와요. 잘 깎아요. 근데 저희가 밀박스로 지금 마닉스 장비로 안 깎는 이유는, 지금 마닉스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C클램프 타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오링으로. 막혀 있어요. 오링으로 막혀 있고, 크래프트는 C클램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오로넥스는 케이스가 커지다 보고 이게 90도 밀링이 들어가면 훨씬 더 나오는 결과값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이렇게 열어서 여기까지 다 깎을 수 있는 장비로 채택을 해서 이제 저 도프 장비를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좀 큰 케이스들이나 아니면 큰 전치부 이런 것들은 하이퍼덴트를 활용을 해서 크래프트로 깎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환자분들 오로넥스 케이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왁스림을 때도 있고, 아니면 고경을 원장님들이 잡아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템덴처를 많이 활용을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풀케이스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템덴처를 통해서 고압 교경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고경을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엑소캐드에 있는 기능이기는 한데 이게 메시믹서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플립 노마를 할 건데 이렇게 메시 데이터 수정해서 이렇게 내면을 땁니다. 내가 필요한 내면을 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요. 그래서 요거를 남겨놓고, 요거를 메시 방향에서 이렇게 방향을 뒤집으면은 이렇게 음영이 양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덴처의 내면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져올 치은 데이터, 이제 환자의 치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스캔 바디 데이터도 가져올 건데 먼저 치은 데이터를 붙이면 좋아요. 근데
덴처가 릴라이닝이 좀 잘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잘 붙고 잘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일단 이런 우리가 많이 보이는 임플란트의 픽스처, 이런 힐링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잇몸의 패스닝 이런 위치라는 거를 조금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마커까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로넥스를 일단은 이렇게 픽스처 레벨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픽스처 레벨 인프를 떠오게 되는 거에 대한 장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픽스처 레벨 인프를 시작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붙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시작을 할 건데, 저희는 초기에 오로넥스 디자인은 다 3쉐입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캔 바디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치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이는 게 이제 치식을 어느 정도 대충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잡아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보고 잡기는 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잡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7, 6, 5, 3, 그다음에 3, 5, 6, 7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픽스처 레벨에서 인프를 떠왔기 때문에 픽스처 레벨에서 스캔 바디를 먼저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근데 미니가 껴있는 것 같네요. 앞에 3개는 미니네요. 그래서 요거는 미니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저희는 요 3쉐입에서 MB 데이터를 추출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MB 데이터로 해주시고 디지털 인프레션으로 해줘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디지털 인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가져왔던 스캔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상악, 치은 데이터, 그 다음에 스캔 바디, 요거 2개를 가지고 MB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3쉐입을 써보신 분들은 이 MB 파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MB 파일은 뭐냐면 그 치은 데이터 안에 우리가 스캔 바디를 정렬을 하게 되고, 그 스캔 바디를 정렬을 해서 이 임플란트의 좌표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좌표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는 거기서부터 이제 임플란트 라이브러리를 넣으면은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라이브러리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 값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픽스처 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 데이터에 힐링을 스캔 바디 정렬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물론 오로넥스를 치과에서 주실 때는 요즘에는 많이들 그냥 MUA를 꽂아놓고 스캔을 떠서 보내주시거나 인프를 떠서 보내주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케이스들이 이렇게 이미 치과 쪽이랑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쉬워서 저희가 MUA 높이까지 정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정렬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폴더 안에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면 아까는 없었지만 이제는 이 MB 데이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이 MB 데이터를 쓸 겁니다. 이 MB 데이터는 치은 안에 임플란트의 그 좌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들고 얘는 꺼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게 나오니까요. 꺼버리시고, 그 다음 이제 주문을 넣을 건데 똑같이 넣을 거예요. 똑같이 넣고 넣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MUA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MUA가 몇 미리가 들어갈지 예측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5mm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5mm 정도 넣어 놓고 이제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은 이런 식으로 어버트먼트, 스크류 리테인드, 그리고 나머지는 판틱,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진지바 이렇게 넣어서 초기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요걸 때는 이제 모델로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덴처를 가져와서 봐야 되니까 진단 모델로 넣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가져올 게 MB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서 MB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대합치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있었던 대합치를 가져오겠죠. 이게 DCM이랑 STL 좌표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애초에 시작을 엑소캐드로 정렬을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기는 DCM 파일들도 좌표가 STL이나 PLI 파일이랑 좌표가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덴처를 가져와서 사전 프랩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는 우리가 스캔바디 정렬할 단계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스캔바디 정렬한 파일을 가져왔고, 모델 스캐너로 스캔을 뜨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 스캐너에서도 스캔바디 정렬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렇게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좌표는 딱 맞춰서 들어왔고요. 이걸 넘겨보면은 이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버트먼트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쓰려고 했던 기성 어버트먼트의 높이가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높은 애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5mm로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한 2mm 정도 낮추면 될 것 같고, 얘네는 써도 될 것 같고, 얘네도 한 2mm씩 낮춰볼게요. 다시 수정으로 넘어가서, 물론 이거는 이제 원장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프라 쪽으로 잡는 걸 좋아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아예 좀 서브로 내려서 좀 아예 안 보이게끔 하는 걸 원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셔서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넘어가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3mm, 얘네는 한 4mm 조금씩 낮춘다 생각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픽처 레벨에서 다운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오로넥스를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3mm까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프라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잇몸 레벨에 맞는 MU의 높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 같은 경우는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대로 주석이 안 맞으면 가끔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석은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달아줍니다. 오로넥스를 디자인을 할 때에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치은의 넓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합치의 위치에 따른 치아에 어디까지 위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세세하게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항상 좀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디자인의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요즘에 보니까 뭐 AI 디자인에서 뭐 덴처까지도 디자인이 되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라운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열을 하는데, 배열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보고 그 덴처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덴처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 상황에 이제 이 정중선을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사진이 있거나 이러면 더 거기에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케이스는 아마 사진이 없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이제 뭘 했던 간에 우리가 육안으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덴처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하악이 보철물일 경우에는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맞고 쓰셨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로넥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좀 많이 나이가 있으신, 오래 그렇게 덴처를 쓰시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시고 살았을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이는 기준을 맞춰서 잡아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쉐입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1차 디자인은. 그 다음에 뭐 파이널 디자인은 엑스캐드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3쉐입에서 요 그 복사하는 기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치아를 갖다 놓고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서, 엑소캐드도 체인 모드를 쓰면 가능해요. 근데 체인 모드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움직이면 하나 같이 움직이고 또 같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귀찮아서 3쉐입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해놓고 복사를 해서 넘기면 똑같은 위치에 가서 붙거든요. 이런 기능 때문에 조금 풀 배열할 때는 3쉐입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아가서 하시면 됩니다. 배열은 지금 저희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이제 세미나 김근영 소장님의 세미나를 가서 듣고선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 쓰기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같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새로운 라이브러리 나오면 또 사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배열을 하게 되고 여기는 오버데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이럴 때는 조금 약간 열어서. 근데 이렇게 하실 때 치근의 방향이 약간 이 임플란트 머리 위에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조금 나중에 치은을 디자인을 하더라도 조금 더 예쁘게 치은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차라리 아예 열어서 차라리 윌슨 망곡을 준다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밖으로 빼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지금 제가 다 디자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저는 파이널 위주로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템퍼러리나 1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합되는 부분들도 삭제를 해주고요. 저희는 근데 그렇게 1차 디자인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르넥스 같은 경우는 덴처를 쓰시던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무착으로 오래 사시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합을 어느 정도 맞춘다, 왁스리무를 맞춘다의 개념으로 저희는 템퍼러리를 좀 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템퍼러리를 껴서 물론 어느 정도 교합에 맞춰야겠죠. 근데 이제 템퍼러리를 끼고 그 교합에 맞춰서 교합 삭제를 진료실에서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파이널을 만들면 그 환자분들이 체감을 하시기에도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파이널 부처임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예쁘게 만들고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런 좀 파이널 할 때 예쁘게 만들어 드려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막 정확한 바이트를 맞춰서까지 제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교합을 날려주고요. 베이스도 날려줍니다. 이게 밑에 치근에 이 베이스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치은 디자인을 하고 나서 이게 치아가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애초에 없애려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먼저 해줍니다. 네, 그리고 치은으로 넘어갑니다. 치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요. 이게 너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파닉이 너무 넓어지면서 거기에 음식물이 저류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래는 조금 얇게 가고 그 다음에 위에를 조금 두껍게 해서 그 강도를 조금 얻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추후에 뒤에서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하면 사실 뭐 편하게든 아니면은 양쪽 양악을 두 개를 다 디자인하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이제 3쉐입에서는 생기죠. 그럼 이 치은 데이터에서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수정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든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데이터들이 메시가 꼬여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문제일 거라서 이런 애들이 문제거든요. 오히려 좋네요.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드리는 과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엑소캐드에서 작업을 배열하고 배치하고 할 때도 수정을 해주시면 오히려 좀 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에 메시가 꼬여있는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이런 애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이런 게 좀 3Cm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메시 데이터에 대해서 정렬하고 막 이러는 게. 네, 이 정도 날리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TN으로 넘어가 보면은 3쉐입에 에러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런 큰 케이스들 하다 보면 에러가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엑소캐드에 비해서 좀 느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엑소캐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MB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3쉐입이 편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은이 따라오죠. 그래서 치은은 금방 합니다. 그리고 엑소캐드보다 그 3쉐입이 치은이 좀 더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만들기도 조금 쉽고, 엑소캐드는 치은을 저희가 이제 왁스 크라운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보면 제가 원하는 것만큼 만들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하나하나 다 조각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3쉐입으로 치은 치은 디자인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건 좀씩 그리고 모핑이 아무래도 엑소캐드보다는 조금 더 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3쉐입에서 디자인하기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엑소도 많이 씁니다. 근데 떠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메꿔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요 밑에가 수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은 나중에 메시가 꼬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싹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치아가 나와 있으면 노출이 돼 있으면 거기가 메시가 좀 꼬이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 부드럽게 날카로운 부분은 없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붙이는 단계가 나오는데 이게 3쉐입이 20버전인가 20버전 20버전 이후로는 이렇게 오로닉스 디자인을 좀 편해졌어요. 예전에 3쉐입을 그 전 버전으로 오로닉스를 만약에 디자인을 하시겠다 하시면 아마 이 치아 하나하나를 임플란트에다가 다 붙인 다음에 이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디자인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크라운 위치도 이상한 데가 다 붙어서 오히려 작업이 어려워지는데 얘네들이 이런 건 좀 엑소캐드를 따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붙이면 여기 이제 마진이 붙으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에러가 나면은 해결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면 되는데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저희가 에러가 나는 게 저희가 이 라이브러리들을 제가 만든 거라서 그래서 아마 공식 라이브러리가 아니라서 에러가 나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가끔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다듬어 줍니다. 꺾인 부분이나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들, 그럼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얇은 부분들이니까 두께를 켜서 보고, 뭐 얇은 부분들은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로넥스의 기본 디자인은 사실 이 판틱이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베이스 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목한 부분들은 최대한 평평하게 펴주거나 아니면 좀 컴팩스하게 눌러주는 편이 차라리 훨씬 나아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목하게 들어가면 그쪽으로 음식물이 쌓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럼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컴플레인이 좀 많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링걸 쪽은 뭐 원장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좀이라도 강도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다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부분도 좀 더 다듬어서 이쁘게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오로넥스의 1차 템퍼러리 디자인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요.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구멍이 뚫리거든요. 스크류홀이. 스크류홀이 뚫리기 전에 항상 이 크라운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보면은 구멍이 안 뚫린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크롤이 안 뚫려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항상 저희는 STL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걸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이거를 뭐 이 디자인을 리유즈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파이널에 활용을 할 때 이게 추후에 넘어가게 되면 구멍이 뚫린 디자인은 다시 또 구멍을 막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뚫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먼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게 되고요. 이러면은 이제 요거를 저희는 프린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질 PMMA로 밀링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디자인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네, 그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제가 이거는 가끔씩 쓰는 거기는 하고 강의에서는 사실 얘기만 나오는 결과값만 보여드렸지 이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MB 데이터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MB 데이터는 이 임플란트의 좌표가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많이 보셨던 걸 거예요. 그래서 그 오스템 스캔 바디기는 한데 스캔 바디에 이 픽스처의 위치가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 높이의 위치가 스캔 바디 위치가 3mm가 차이가 나고요. 롱하고 숏의 차이가 3mm가 나고 그 다음에 요 위에까지의 위치가 한 10.5m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를 할 거냐면 특히나 이제 가끔 인트라오랄 스캔을 바디를 떠서 구강 스캔 데이터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나 아니면은 뭐 스캔 바디를 모델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크라운을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가 생기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크라운까지 디자인을 해서 완성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버트먼트에 이렇게 스캔 바디의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어버트먼트가 이제 너무 길게 나왔다 아니면 좀 짧게 나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크라운은 그대로 살리면서 어버트먼트의 이런 픽스처의 위치 그 길이만 늘릴 수 있는 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스캔 바디의 위치가 딱 4mm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롱 스캔 바디에서 이 픽스처 위치까지의 거리와 숏 스캔 바디에서의 픽스처 위치까지 거리가 4mm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 롱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이라고 계산을 하면 잘못했을 때 이까지의 거리에서 이 밑에 있는 픽스처의 위치를 4mm를 내리는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엑소캐드에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소에서 하실 때 얘는 이제 롱 스캔 바디를 하나 불러오고요. 이게 STL로 돼 있으면 메시믹스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DCM이다 보니까 엑소에서 그냥 해서 시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저희는 요거의 밑에 요거를 아래로 3mm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숏 스캔 바디지만 마치 롱 스캔 바디로 작업을 한 것처럼 작업을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수직으로 내릴 거라서 하고 높이 수정을 1mm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4번을 누르게 되면 얘가 3mm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 과정 자체는 지금 얘네는 이미 좌표가 수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래로만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위에 있는 롱 스캔 바디에 있는 픽스처의 위치와 숏 스캔 바디에 있는 픽스처의 위치, 이 위치가 이제 이 길이가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는 이 밑에 있는 스캔 바디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요것만 저장을 따로 뭐 임의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스캔 바디의 위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STL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돌릴 때는 저희는 뭐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거나 다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좀 쉽게 3쉐입에서 이 컨트롤 패널을 이용해서 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 폴더 안에 요거 하나를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내가 돌려야 될 파일을 이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 보시면 임플란트 시스템에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 파일의 위치를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3mm를 요걸로 내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엑소캐드를 활용하시면은 X축으로 270도 아니면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를 돌리시면은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똑같은 폴더를 찾아볼게요. 아까 요 폴더거든요. 그래서 얘를 요걸 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zip 파일이 하나 생기면서 요 폴더의 좌표가 바뀌어요. 얘는 뭐냐면 원래 변환하기 전에 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고요. 얘는 이제 새로 바뀐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열어보시면 이제는 좌표가 맞죠. 이게 처음에 디자인을 했던 거고 요거를 270도 돌려서 여기까지 좌표를 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Y축으로 3mm를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엑소로 한 개, 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를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같이 만들다 보니까 막 정렬하고 하는 게 이게 좀 편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3mm가 내려간 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뭐 오스템 스캔 바디였으니까 오스템 라이브러리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임플란트 라이브러리 너무 많은데 좀 쓸모없는 것들 지워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서 많이 들어오는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거를 복사하는 게 제일 편해서 SVO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거를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엑셀을 하나를 복사를 해서요. 하고요. 이제 뭐를 넣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하나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TS 베이스를 하나를 만든 거라서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집어넣게 됩니다. 요거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럼 밑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234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편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라이브러리에서 요것만 그냥 요거 하나만 더 넣어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mm니까 내리는 걸로 하고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은 거 클릭을 하시고 넘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끝까지 넘어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끄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라이브러리는 되게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까 전에 제가 디자인을 했던 게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낮추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좀 개짜기는 해요. 제가 라이브러리나 엑소나 3쉐입이나 저는 그냥 제
원하는 거를 다 만들어서 막 하고 싶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말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3쉐입이나 3D 마이오캐드에도 막 많이 물어보고, 아마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되게 싫어하실 텐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많이 느는 것 같고, 저도 세미나 가서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뭐 그런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아마 그냥 거기 기술 지원 팀들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혼자 밤새고 만들어야 되면은 이것저것 다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괴짜기는 한데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됐네요.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있었던 파일들을 그냥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서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라이브러리 이게 하나 새로 생겼죠. 그래서 원래는 크라운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MB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해볼게요. 어떤 과정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있었던 MB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다가 저희는 뭘 넣을 거냐면 원래 있었던 디자인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원래 처음에 디자인했던 걸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났는지 복사가 나네요. 요거 두 개를 가져오게 되고요.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크라운을 디자인을 할 때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어버트먼트를 크라운을 디자인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 두 개만 이름만 바꿔주면은 원래 디자인했던 게 그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디자인을 했던 어버트먼트의 디자인과 크라운의 디자인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운도 원래 처음에 디자인을 했던 크라운이에요. 그래서 어버트먼트도 보시면 처음에 디자인했던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원래는 이런 식의 사이즈의 어버트먼트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테스트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돼서 나갔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 어버트먼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실수로 뭐 숏스캔 바디인데 롱으로 바꿨다든지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어버트먼트가 이거보다 길어야 되는데 짧게 나오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주문을 다시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주문서에서 아까 우리 어버트먼트 MB 높이 바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만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MUA 높이 설정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라이브러리로만 들어가서 주문해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3mm짜리 라이브러리로만 골라주시면 어버트먼트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를 넣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버트먼트 길이만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물론 이거는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롱과 숏을 바꿨거나 아니면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크라운을 살리면서 이 어버트먼트만 다시 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NC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환봉 밀링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이 어버트먼트만 다시 깎게 되면은 똑같은 크라운의 위치와 똑같은 어버트먼트 마진을 가지고 이 크라운을 살리되 어버트먼트만 다시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똑같이 크라운은 살아있죠. 크라운의 모양 그대로 살아있고 어버트먼트의 요 길이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뭐 CNC를 보내시면 보내시는 대로 깎아서 올 거고, 아니면은 뭐 환봉 밀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전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저희가 이걸 만들기 시작을 했냐면, 사실 보시면은 인트라 오랄 스캔 바디 같은 경우는 윗면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윗면의 모양은 똑같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고,
이 길이만 좀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게 모델 스캔 하실 때는 좀 괜찮은데 이게 구강 스캔 데이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스캔 바디들을 잘못 정렬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은 싱글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고 이렇게 할만 하면 되겠지, 그거 굳이 다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롱브릿지가 된다든지 아니 뭐 3개 뭐 5개 뭐 8개짜리 롱브릿지가 돼서 어버트먼트가 4, 5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만 이런 식으로 실수가 돼서 오류가 떴을 때 이걸 처음부터 다 어버트먼트 디자인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크라운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어버트먼트를. 그럴 때 혹여나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나신다면 요 어버트 하나만 수정을 해서 나머지 크라운과 나머지 어버트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쉐입과 엑소캐드에서도 아마 이거 다 충분히 가능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3쉐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아나토미 포 리유즈 라는 요것들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많이 썼을 때 우리가 원래 디자인을 했던 크라운과 어버트먼트가 그대로 따라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엑소캐드보다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하나를 그래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블렌더를 하기는 했고 오로닉스 케이스긴 했어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CT 데이터, 파노라마 데이터가 뭐냐면 제고매틱 임플란트라고 해서 요즘에 치과 원장님들이 간혹 이렇게 뒤쪽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뒤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했던 케이스라서 좀 재밌는 케이스라서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템퍼러리가 나갔어요. 이렇게 템퍼러리가 나갔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 베리케이션 지그를 통해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엑소캐드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엑소캐드로 디자인을 했는데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저렇게 최후방에 심지어 오른포 4개로만 고정하자고 해서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여러 개였는데 뒤쪽으로 너무 앞쪽에 있는 임플란트들은 너무 버컬로 뻗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못 쓰겠다 싶어서 원장님한테 그냥 묻어두고 4개로만 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사실 이렇게 블렌더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크라운을 하나씩 남겼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은 홀의 위치가 크라운에 뚫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블렌더를 하려고 마진을 잡아버리면 크라운이 애매하게 반으로 잘린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잘리게 되면 거기에 맞는 지르 크라운이 딱 붙었을 때 그 위치가 조금 정확하게 딱 안 맞거나 세멘 갭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맨 뒤에 치아 7번은 그냥 메탈 크라운으로 가자 라고 원장님께 얘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바를 자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엠브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마진 커팅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커터가 들어갔을 때 이 마진에서 얘가 엠브레이저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몇 번 에러를 먹고 생각이 들었던 게 커터를 늘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게 메시 선택에서 이런 식으로 커터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블렌더에서 그래브로 잡고 위아래로 조금씩 더 커터를 늘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시면 이것도 여기 엄청 좁게끔만 커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터를 늘려주지 않으면 얘가 이제 완벽하게 잘리지 않거나 에러가 뜨는 경우들이 있어서 블렌더도 에러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잡고 그래브로 올려서 조금 더 넓혀서 커터를 좀 더 넓게 만들어줘야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커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자를 때 한 160 마이크론 정도의 갭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커터가 잘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경우가 뭐 흔치는 않겠지만 혹여나 이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만약에 블렌더에서 조금이나 에러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하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조금 더 커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밀링은 이렇게 걸었고요. 밀링은 거는 거, 그래도 하이퍼덴트로 거는 거, 저희는 크래프트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블럭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밀박스도 마찬가지고 하이퍼덴트도 마찬가지예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블럭을 돌리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이 케이스에서는 돌릴 필요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바 같은 경우는 하이퍼덴트에서는 어버트먼트 크라운 브릿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마진 같은 경우도 코핑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얘를 그냥 하나의 크라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될 게 지금도 보시면은 이 채널 방향을 설정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밀박스 같은 경우는 얘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20도 안에서 꺾는 거를 지네가 계산하는데 하이퍼덴트는 이걸 다시 수동으로 일일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방향에서의 캐비티면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캐비티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언더컷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고 해준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얘가 더 튀어서 올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블럭 내에서 우리가 그 기계 한계각도 뭐 25도인 기계도 있고 30도인 기계도 있을 거예요. 그 기계 한계각도에 맞춰서 최대 경사각을 조절해주면 얘가 그 자기가 깎을 수 있는 블럭의 최대치 한도 내에서 이 각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무효 부품이죠. 그래서 판팅을 하나 찍어주면 얘가 이제 아 브릿지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크류를 잡아주게 됩니다. 스크류를 잡아주게 되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서 네, 이런 식으로 스크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찍어주게 되고요. 얘네도 정확히 스크류 홀이 안 잡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지워주고 잡으면은 그래도 좀 잘 잡히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스크롤이 잡히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를 이제 언더컷을 설정을 해줘야죠. 아 근데 이것도 90도 밀링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꺾은 케이스네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저희가 C타입 클래스 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반을 깎고 반을 깎는 경우들 좀 있거든요. 근데 밀박스에도 있고 하이퍼센트도 있어요. 큰 케이스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기능을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블랭크 회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밀박스에도 있어요. 밀박스에도 회전인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반쪽을 좀 야무지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각도도 보고 위에서 보고 이제 언더컷 영역을 설정을 해줘야죠. 근데 하기 전에 이 부품 방향 설정을 왜 해주냐면 이게 이제 이 위에서 보는 부품 방향 설정을 해줘야 언더컷의 영역이 그래도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저걸 설정을 한번 해준 다음에 언더컷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언더컷 잡는 기능을 통해서 밀박스에서는 이걸 많이 안 해도 되지만 하이퍼덴트에서는 이런 언더컷 잡는 기능을 한번 넣어줘야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을 넣어줘야 이렇게 언더컷들이 다 자동으로 잡히게 되면서 이런 미삭되는 부분들 이런 엠브레저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오른엑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깎아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프루만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커넥터를 달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90도 밀링까지 해야죠.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고 90도 밀링까지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고 네, 적용을 눌러주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엠브레저, 치은 요런 데거든요, 사실. 근데 요런 게 제대로 안 나오면 사람이 다 손으로 까서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기계가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링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고 저희는 신터링을 할 때도 이렇게 뒤에 바를 안 달거든요. 그 신터 프레임을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로넥스 하실 때. 근데 저희는 오로넥스 할 때 그냥 좀 비드를 1mm짜리 비드를 써서 요즘 좀 깊게 묻어서 신터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터링을 하고 해서 나온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를 그냥 맞추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정말 신터링 나온 거 그대로고요. 이것도 그냥 밀링 나온 거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블럭이 약간 모자라가지고 약간 좀 잘리긴 했는데 어차피 안에 세면으로 채우면 돼서 그냥 나온 거 그대로 이렇게 바로 껴보시면 잘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신터 프레임을 달아야 뭐 잘 맞는다. 물론 그게 정석이고 FM이 맞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신터 프레임을 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재료 소모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런 그러니까 물론 웨이브 신터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단순히 이걸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아답이나 이렇게 나오는 결과값들을 맞출 수 있게끔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스테인 들어가기 전이고 1차 미오 스테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미오 스테인까지 하고 저희는 스트럭처까지 도포를 해서 이런 식으로 3번의 스테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메탈 프레임도 당연히 폴리싱을 해야죠. 폴리싱하고 아노다이징까지 해서 세메니 해서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이오매틱은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좀 재미난 케이스였어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커스텀 앱리에를 했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커스텀 앱리에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커스텀 앱리에 임식물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원장님이 잘라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잘라버렸는데 환자가 이게 너무 많이 보인다, 안 예쁘다 해서 요거를 떼어달라고 다시 들어왔던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를 러버로 떠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구강 스캐너로만 인상을 떠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떼와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래도 뭘 떼우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모델을 만들자 해서 요 구강 스캔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라서 요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반대로 음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메쉬 믹서를 통해서 다 뒤집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반대로 음영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고 틀을 만든 거죠. 그걸 프린팅을 해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레바탄으로 그걸 꽂았어요. 스캔 바디는 똑같은 게 있었으니까 꽂아서 요거에다가 검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크라운을 껴보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에서와 똑같은 모양의 이제 크라운이 안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요거를 포세닌으로 떼울까 하다가 포세닌으로 떼어도 어차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라이트 큐어링 레진 좋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치은 색깔 나게끔 만들어서 떼어서 보내드렸던 케이스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사실 요즘에 기공계가 좋지는 경기도 안 좋군 해서 사실 뭐 많은 소장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은 경기도 좋지 않고 많이 힘든 시기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부천대를 이제 강의로 하면서 강사로 나가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나면서 좀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면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기공을 하려는 친구들이 아직 많고, 그리고 그 기공을 하는 애들이 조금 더 저희 때도 그랬지만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저희 뭐 학생들도 그렇지만 요즘에 더 나이 들어서 일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들도 이제는 조금 더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는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조금이나마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뭐 강의하고 뭐 연자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되게 와서 한 번씩 더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도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엑소캐드나 3쉐입 이런 강의들을 더 많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 더 들으실 때 한 번이라도 들으시면은 직접 가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나 이런 것들 와서 들으실 때 그냥 듣고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들어보고 저거 한번 해봐야지, 더 가서 해봐야지 그러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더 연락이 와서 저희에게 한 번씩 더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되게 좋은 마음으로 알려드리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강의나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건 내 기술이니까 저는 꼭꼭 숨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CAD라는 거나 이런 당연히 이런 많은 기능들, 기술들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거고, 저도 어느 순간에 가면 뒤처지게 되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저도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건데, 이런 게 됐을 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퍼뜨리고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좀 커요. 많이 알려드렸을 때 오히려 저는 더 그게 더 좋은 시너지, 그리고 제가 오히려 더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저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소장님들 중에서도 뭐 자기 아이템 꼭 있어야지, 뭐 내게 있어야 살아남아 보다도
조금은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남의 거를 가져와서 흡수할 수도 있는 거죠. 흡수를 해서 자기 걸 더 만들어서 무기로 만드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젊은 소장님들이 막 정말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세미나를 가서 보면은 오시는 분들을 항상 꼭 오세요. 그러신 분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도 다 정말 잘 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신데도 꼭 세미나만 있으면 오시거든요. 저도 거의 프로 참석러처럼 참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신 분들 항상 만나면 더 새로운 기술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직원들도 그래서 데려갈 수 있으면 항상 데리고 가서 조금 더 교육을 시키긴 하거든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주말이라서. 하지만 그런 게 좀 더 됐을 때 애들도 좀 더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거를 보고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더 세미나나 아니면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이런 오픈된 강의들도 되게 많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최고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더 많이 배울 거고 그리고 더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공사회에서 조금 더 시너지가 발휘가 돼서 조금 더 우리도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발전이 됐을 때 원장님들한테 한마디를 더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있고 기술들이 있으니까 원장님들 이런 방향성으로 한번 가보세요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조금 더 성공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리고 또 기공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말씀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용수 소개도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 내용도 너무 알찼고 마지막 말씀도 저도 치과 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마 마음에 새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